이건 클래식이죠.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티소, 모델은 새롭게 출시된 슈망 데 뚜렐 스켈레톤입니다. 티소는 꽤 많은 시계를 보유한 브랜드입니다. 스포츠워치 PRX, 다이버워치 시스타, 크로노그래프 PR516, 드레스 분야에서는 르로끌이 애호가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아온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슈망 데 뚜렐을 리뷰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슈망 데 뚜렐은 1907년 티소의 매뉴팩처가 처음 설립된 스위스 르로끌의 거리 슈망 데 뚜렐에서 유래된 제품으로 티소의 전통과 헤리티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컬렉션입니다. 르로끌과 더불어 슈망 데 뚜렐은 티소의 클래식 라인을 대표하는 컬렉션으로 일시적인 유행과 트렌드에 시시각각으로 반응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시계의 역사 보여주는 영속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모델은 42mm 사이즈로 출시가 되다가 시계의 사이즈가 조금씩 줄고 있는 트렌드와 맞물려 34mm 그리고 39mm 사이즈가 추가되었고, 여기에 디자인과 디테일 측면을 섬세하게 업그레이드해 스켈레톤이라는 새로운 라인업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39mm의 사이즈, 11.2mm의 두께, 44.5mm의 러그트러그, 20mm 러그, 스트랩 69g, 브레이슬릿 112g, 파워매틱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무반사 처리된 도명사 파이어 글래스,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 오바 50m, 방수. 이 모델은 세 가지 디자인으로 나눠지는데, 무브먼트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스켈레톤 다이얼, 42mm와는 다르게 사라져버린 데이트, 도핀 디자인의 클래식한 핸즈, 안쪽으로 들어온 챕터링, 조약도를 연상시키도록 부드럽게 다듬은 라운드 케이스와 일체감 있는 실루엣, 이 5가지는 공통된 디자인입니다. 블루 모델은 두 면으로 나누어진 핸즈의 한쪽은 샌드블라스트 마감이 입혀져 있고 다른 한쪽은 폴리싱 마감이 발려 있습니다. 이 마감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폴리싱 처리된 면에 빛이 들어오든지 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어두워지든지 항상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면이 상대적으로 빛나는 것 같아 눈에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감의 대비가 야광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대신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글래스와 같이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이얼 위에 수없이 많은 작은 피라미드, 일명 클루드 파리 기호쉐를 만들어내고 로만 인덱스와 바형 인덱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다이얼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들어와 다이얼의 구분감을 만들어내는 챕터링과 중앙에 오픈된 무브먼트가 보입니다. 블루 모델에 체결된 5연줄의 브레이슬릿은 드레스워치답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폴리싱과 브러싱 마감이 교차되어 있는데 브러싱 마감 처리된 링크의 모서리에는 다시금 폴리싱 마감이 발려있어서 육안으로는 무려 9겹의 마감이 교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퀵 릴리즈 시스템은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아이보리는 블루 모델과는 조금 다른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보리라기보다는 살짝 금빛의 색감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기호쉐 처리된 블루와는 다르게 보이지 않을 만큼 얇은 브러싱이 발린 미니 트랙 위로 로만 인덱스가 아닌 옐로 골드 PVD 바형 인덱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동일하게 오픈된 무브먼트가 보이고요. 무브먼트의 색감과 다이얼의 대비가 크지 않아서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 빈티지한 느낌이 강한 듯해요. 스트랩은 다이얼과 비슷한 색감인 그린 스웨이드 가죽 스트랩이고 역시 퀵 릴리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블랙 PVD 모델의 디테일은 아이보리와 거의 동일하고요. 아이보리가 태양이라면 이건 밤하늘의 달 같은 느낌. 핸즈뿐만이 아니라 가운데 노출된 무브먼트의 플레이트와 브릿지 역시 되게 어둡습니다. 무브먼트는 케이스처럼 까맣게 칠해진 느낌이 아니라 불에 그을린 느낌에 더 가까워요. 블랙 스웨이드 가죽 스트랩을 포함해서 시계의 모든 요소가 올 블랙입니다. 드레스워치와 스켈레톤이라는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글라스입니다. 글라스의 형태가 되게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평평한 디자인의 플랫 글래스가 현대 시계의 중심을 잡고 있고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박스형 글래스가 종종 사용되곤 하는데 이 시계에는 볼록한 반구 형태의 글래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모델 중에서는 이런 글라스를 사용한 걸 보지 못해서 비교 대상을 어떤 모델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디자인에서 오는 오묘함도 있는데 기능적 측면에서의 독특함도 있습니다. 이런 반구 형태의 글라스는 마치 볼록 렌즈처럼 다이얼의 크기보다 더 많은 각도를 커버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시계 주변의 다양한 광원들을 다이얼로 최대한 모아주는데 특히 여러 빛들이 시원하게 뚫린 무브먼트의 속살을 비출 때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스켈레톤 다이얼입니다. 제 시계 생활에서 스켈레톤 다이얼은 이미
크게 한번 휘몰아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의 설레는 마음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 어떤 종류의 다이얼보다도 화려하고 열정적인데요. 이번 스켈레톤 다이얼 리뷰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무브먼트의 본질적인 측면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스켈레톤 다이얼은 오픈워크 다이얼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이얼에 감춰진 무브먼트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다이얼을 정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시계의 다양한 부품들을 고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접시 플레이트가 보이고, 이 위에는 각각의 부품들을 구역별로 나눈 작은 플레이트인 브릿지가 존재합니다. 무브먼트는 단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장과 방출. 시계의 5시 방향을 보면 무브먼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인 배럴과 배럴에 감겨있는 메인 스프링이 보입니다. 시계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메인 스프링이 풀려있고, 시계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면 이렇게 메인 스프링이 감기게 됩니다. 이 메인 스프링을 어떤 방식으로 감느냐에 따라 크라운을 손으로 직접 돌리는 핸드 와인딩 방식, 수동과 손목의 운동 에너지를 회전하는 추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오토매틱 방식, 지금 이것처럼요, 전지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쿼츠, 빛을 동력으로 활용하는 에코 드라이브 방식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기계식 시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방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장된 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방출하는가가 그 무브먼트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장된 에너지는 여러 개의 톱니바퀴, 기어 트레인을 거쳐 이스케이프먼트라는 부품에 도달하게 돼요. 메인 스프링에 담겨있는 원형의 에너지를 풀어냄과 동시에 좌우의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장치인 이스케이프먼트에는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조금 독특하게 생긴 톱니바퀴와 양팔에 보석을 들고 있는 팔레포크로 구성되는데, 이 두 가지 부품으로 인해서 원형의 방향성을 가진 에너지가 좌우의 움직임으로 바뀌게 되고, 이 팔레포크가 톱니바퀴에 맞물리면서 발생한 소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 틱톡 이라는 시계의 효과음입니다. 이스케이프먼트를 통해 변환된 에너지는 헤어스프링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으로 조절되는 밸런스 휠을 좌우로 흔드는데요. 이 헤어스프링과 밸런스 휠이 시계의 오차와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밸런스 휠의 반복 운동의 횟수가 시간당 21,600번을 진동하면 6비트, 시간당 28,800번을 진동하면 8비트, 시간당 36,000번을 진동하면 10비트, 에타사의 범용 무브먼트 에타 2829 혹은 에타 2824에서 8비트 밸런스 휠을 사용하다가 비트수를 6비트로 조금 낮추면서 38시간에서 80시간이라는 긴 파워 리저브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소재공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이 헤어스프링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서 무브먼트의 지속성과 신뢰도를 높게 유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구조적으로 충격에 매우 약하고 반복되는 움직임에 변형되고 생활 도처에 존재하는 자성에 쉽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티타늄 기반의 합금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개발되면서 자성에 대한 저항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항자성에 더 긴 파워 리저브에 더 효율적인 수리 보수가 가능해진 무브먼트 파워매틱 80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와치 그룹이 보유한 이 파워매틱 80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고가 브랜드 이전까지는 현재로선 대체가 불가능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계 브랜드 사이에 존재했었던 얇은 장막이 거치면서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티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